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휠 오브 타임 시리즈 전 3권 세트입니다. 이 책은 2025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판타지 소설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아랫대, 저자는 로버트 조던, 번역은 강동영님입니다. 이 책은 반지의 제왕, 왕자의 게임, 그 이상의 세계, 세계 3대 하이 판타지 휠 오브 타임 한국어판으로 최초 출간된 책이에요. 400만 단어, 2,700여 명의 캐릭터, 14권 본편과 외전 1권, 차원이 다른 깊이와 스케일, 당신의 독서 인생을 뒤흔들 세기의 걸작입니다. 휠 오브 타임이 없었다면 왕자의 게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지 R.R. 마틴, 왕자의 게임 작가. 조지 R.R. 마틴이 헌사를 바친 단 하나의 판타지. 이 책은 호빗, 반지의 제왕 이후 가장 성공한 판타지 대작이자 현대 판타지 문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로버트 제던의 휠 오브 타임 시리즈 한국어판입니다.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판타지 대작으로 평가받는 이 시리즈는 전 세계 44개 언어로 번역 출간, 1억 부 이상이 판매되며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어스시의 마법사와 함께 세계 4대 판타지, 해리포터 왕자의 게임과 함께 세계 3대 현대 판타지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한 전설적인 작품입니다.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듯 현대 판타지 문학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를 거둔 휠 오브 타임은 440만 단어, 2,700여 명의 등장인물 등 차원이 다른 깊이와 스케일, 방대한 세계관을 자랑하며 신화적 구조, 철학적 설정, 정교한 언어와 종족 체계, 여성 중심의 마법 시스템 등 지금까지 판타지 문학에서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서사의 문법을 제시하여 여러 비평가와 작가들 사이에서 깊은 존경을 받는 작품입니다. 조지 R.R. 마틴, 브랜던 샌더슨, 패트릭 로스퍼스트. 차세대 판타지 작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조지 R.R. 마틴은 휠 오브 타임이 없었다며 왕자의 게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고 극찬했고, 실제로 자기 작품 속에 로버트 조던과 휠 오브 타임에 대한 오마주를 남겼습니다. 작가 로버트 조던 사후에는 글을 기리는 추모글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시리즈 15권 구성에 권당 1,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 방대한 세계관 등으로 한국어판 출간이 쉽지 않아 많은 판타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던 휠 오브 타임 공식 완역판 발간은 현대 판타지 문학의 정점에 있는 세계관을 국내에 본격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주 북20일 아르떼에서 국내 최초 완역판으로 선보이는 휠 오브 타임 한국어판은 제1권 세계의 눈, 제2권 위대한 뿔라팔 사냥대, 제3권 드래곤의 환생을 포함한 3권 구성으로 고급 양장 마스터 에디션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각 권에는 지도, 용어 해설 등을 수록했고 세트 구매 시 세계관 이해를 돕는 가이드북과 고급 하드커버 케이스를 특별 증정합니다. 파트 1. 세계의 눈. 세계를 구원하거나 파괴할 운명을 지닌 드래곤이 다시 태어나다. 3000년 전 전설의 드래곤이 어둠의 존재 샤이탄을 봉인했지만 그 대가로 세상은 파괴되었다. 이제 샤이탄이 다시 깨어나려 하고 드래곤의 환상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평범한 마을 정령 랜드는 축제 전날 밤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마을을 습격하자 친구들과 함께 위험한 여정을 떠난다. 아이즈 세다이 모레이는 이들 중 한 명이 예언 속 드래곤의 환생이라고 말하지만 고대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빛과 어둠의 최후 결전이 다가온다.
운명은 이미 시간의 물레에 새겨져 있다. 파트 2. 위대한 뿔라팔 사냥대. 죽은 영웅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발리어의 뿔라팔을 추적하다. 전설의 유물 발리어의 뿔라팔이 어둠의 세력에게 도둑맞았다. 이 뿔라팔이 울리면 죽은 영웅들이 되살아나 최후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랜드와 그의 친구들은 이를 되찾기 위해 위험한 추격에 나서지만 여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복잡하다. 한편 바다 건너에서 온 침입자들이 대륙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에그웨이는 적들의 손에 포로가 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다. 모든 것이 혼돈으로 치닫는 가운데 과연 발리어의 뿔라팔을 되찾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파트 3. 드래곤의 환생. 오직 드래곤만이 줄 수 있는 전설의 검 칼란도아를 찾아라. 랜드는 자신이 진정한 드래곤의 환생인지 확인하기 위해 홀로 위험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하고 어둠의 세력들마저 그를 노리고 있다. 그는 정신마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가운데 페린과 모레인 일행은 그를 찾아 나선다. 한편 에그웨인, 일레인, 나인니브는 강력한 적에 맞서 전설의 무기를 찾는 비밀 임무에 나서는데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는 곳에서 랜드는 자신의 운명과 마주해야 한다. 과연 그는 오직 드래곤만이 줄 수 있는 전설의 검 칼란도어를 둘 수 있을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세계 속에 깊숙이 들어가 오랜 시간을 여행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휠 오브 타임은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세계를 엿보고 돌아온 듯한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읽는 내내 운명은 이미 시간의 밖에 새겨져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운명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결국 인물들 자신에 달려있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거대한 예언 속에서도 인간적인 고민과 선택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을 단순한 판타지 이상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방대한 분량과 깊이 때문에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이 이 작품의 힘이기도 했습니다. 짧고 가볍게 즐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 천천히 곱씹으며 몰입할수록 더 큰 울림을 주는 작품. 저는 책을 덮고 나서도 여전히 그 세계의 공기와 인물들의 목소리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책은 짧은 호흡의 이야기보다는 한 세계 속에 오래 머물며 서사를 깊게 음미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인생 책이에요. 반지의 제왕, 왕자의 개인 같은 장대한 판타지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세계 3대 하이 판타지 휠 오브 타임 한국어판 최초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반지의 제왕, 왕자의 게임, 그 이상의 세계, 세계 3대 하이 판타지 휠 오브 타임 한국어판 최초 출간. 이 책의 여정이 내 삶을 바꿨듯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 타이샤 말키어, 다니엘 헤니, 배우, 드라마 휠 오브 타임 주연. 차원이 다른 깊이와 스케일, 당신의 독서 인생을 뒤흔들 세기의 걸작. 전세계 44개 언어 번역 출간, 1억 부 이상 판매, 화제의 아마존 오리지널 드라마 휠 오브 타임 원작. 세계를 구원하거나 파괴할 운명을 지닌 드래곤이 다시 태어나다. 3000년 전 전설의 드래곤이 어둠의 존재 샤이탄을 봉인했지만 세상은 파괴되었고 이제 샤이탄이 다시 깨어나려 한다. 평범한 마을 청년 랜드는
축제 전날 괴문들의 습격을 받자 친구들과 함께 위험한 여정을 떠난다. 아이즈 세대인 모레이는 이들 중 한 명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예언 속 드래곤의 환생이라고 말하지만 고대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빛과 어둠의 최후 결전이 다가온다. 운명은 이미 시간의 물레에 새겨져 있다. 영원토록 내 심장의 심장이자 내 삶의 빛을 해리어되게. 프롤로그 드래건 마운트산. 땅이 기억 속에서 우르릉대는 동안에도 궁전은 이따금 흔들리며 이미 일어난 일을 부정하려는 듯 신음했다. 벽에 균열을 통해 들어온 기다란 햇살은 아직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를 비추었다. 그을린 자국이 벽과 바다, 천장을 망쳐놓았다. 한때는 선명했으나 지금은 물집 잡히듯 울어버린 벽화의 페인트와 도금을 널찍하고 검게 무언가를 문댄 자국이 가로질렀고 광기가 잦아들기 전에 걷고자 했던 것처럼 보이는 인간과 동물들의 부스러져가는 조각상을 제가 뒤덮었다. 사방에 죽은 자들이 누워있었다. 남자, 여자, 아이들. 그들은 도망을 치려다가 복도 전체에 번쩍이던 벼락을 맞거나 그들을 따라온 불길에 사로잡히거나 궁전의 돌더미 속에 묻혀버렸다. 돌이 물처럼 흐르며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쫓았고 그런 다음에야 고요함이 다시 찾아들었다. 알록달록한 테피스트리와 그림들. 그 모든 걸작은 주위 풍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망가지지 않고 걸려있었다. 불룩해진 벽 때문에 옆으로 밀려났을 뿐이다. 바닥이 물결치며 넘어뜨렸다는 점만 빼면 정교하게 세공하고 상화와 금으로 상감한 가구들 또한 아무 피해 없이 서 있었다. 마인드 트위스트는 주변적인 것들을 무시한 채 핵심만을 공격했다. 루스셀인 텔라모는 민첩하게 균형을 잡으며 궁전을 헤매고 다녔다. 그때 땅에 들썩였다. 일리에나, 내 사랑, 어디 있소? 그가 어떤 여자의 시신을 넘어가자 연애색 망토자락이 피 웅덩이에 끌렸다. 금발의 그 여인은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으로 인해 아름다운 모습이 망가져 있었으며 아직도 뜨고 있는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있었다. 나의 아내여, 어디 있소? 다들 어디에 숨어 있는 거지? 루스세린의 시선이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대리석벽에 비스듬하게 걸린 거울 속 자기 모습에 닿았다. 회색과 진홍색, 금색으로 이루어진 그의 옷은 한때 위엄 있었다. 세계의 건너의 상인들이 가져온 아름답게 짠 그 천은 지금 찢어지고 더러워졌으며 그의 머리카락과 살갗을 뒤덮은 바로 그 먼지가 거기에 두껍게 끼어 있었다. 루스 세린은 잠시 자기 망토에 새겨진 기호를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그 기호는 반은 흰색, 반은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원으로 두 색깔이 물결 모양의 선으로 나뉘어 있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기호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수노인 원은 루스 세린의 관심을 오래 잡아두지 못했다. 그는 무척 놀라워하며 자기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잘생겼지만 지금은 갈색보다 흰색이 더 많아진 머리카락이 긴장과 걱정으로 주름진 얼굴,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의 검은 눈동자를 가진 키 큰 남자. 루스 세린은 킥킥 웃기 시작하더니 고개를 뒤로 젖혔다. 그의 웃음소리가 생기 없는 홀에 메아리 쳤다. 일리에나, 내 사랑, 내게로 오시오. 아내여, 당신도 이걸 봐야 하겠소. 루스세린의 등 뒤에서 공기가 물결치고 아른거리더니 굳어져 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잠시 역겹다는 듯 입을 비죽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루스세린만큼 키가 크지 않았으며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목 부분의 눈처럼 흰 레이스와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장화 윗부분은 접어내렸기에 보이는 은세공품만이 예외였다.
그는 죽은 자들에게 스치지 않게 하려고 망토를 세심히 다루며 조심스레 걸어왔다. 여진으로 바닥에 흔들렸지만 그의 관심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웃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침에 군주여, 그가 말했다. 내가 왔다. 웃음이 전에 없이 뚝 끊겼다. 루스세리는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아, 손님이로군. 낯선이여. 그대에게는 목소리가 있소. 곧 노래의 시간이니 이곳에서는 모두의 참여를 반깁니다. 일리에나, 내 사랑, 손님이 왔구려. 일리에나, 어디 있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금발 여자의 시신을 획 돌아본 다음 다시 루스세린을 보았다. 샤이탄에게 잡혀갈 일이로군. 그 얼룩의 소나기에 벌써 이렇게 넘어갔단 말인가. 그 이름, 샤이. 루스세린은 몸을 떨더니 뭔가를 쫓으려는 듯 한 손을 들었다. 그 이름은 말하면 안 되고 위험하오. 최소한 그 정도는 기억나는 모양이군. 어리석은 자요. 그대에게나 위험하지 내게는 그렇지 않다. 또 무엇이 기억나지? 기억하라. 빛에 눈이 먼 멍청이 같으니 그대가 무지에 단단히 감싸인 채 모든 일이 끝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기억해라. 루스세리는 잠시 지켜든 자기 손을 보았다. 손에 묻은 때의 무늬에 매료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그는 손보다도 더러운 코트에 손을 닦더니 다른 남자에게로 다시 관심을 돌렸다. 그대는 누구시오? 무엇을 원하시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오만하게 몸을 부풀렸다. 나는 한때 엘란 모리인 테드론 아이라고 불렸으나 지금은 희망의 배신자로군. 루스세린이 속삭였다. 기억 속에서 무언가 움찔거렸지만 루스세린은 그것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있긴 있나 보군. 그래, 내가 희망의 배신자다. 인간들은 그대를 드래건이라 불렀듯 내게도 그런 이름을 붙였지. 그러나 그대와 달리 나는 그 이름을 받아들인다. 인간들은 나를 매도하려고 그 이름을 붙였으나 나는 그들이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숭배하도록 하겠다. 그대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이 지나면 인간들이 그대를 동족 살해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대는 어쩔 셈이지? 루스세리는 엉망이 된 홀을 바라보며 눈을 찌푸렸다. 손님을 맞이하려면 일리에나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그는 멍하니 중얼거리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일리에나 어디 있소? 바닥이 흔들렸다. 금발 여자의 몸이 그의 부름에 답하기라도 하듯 움직였다. 루스세린의 눈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엘란 모린이 인상을 썼다. 그대의 꼴을 좀 보아라. 그가 비웃듯 말했다. 한때 그대는 봉사자들 가운데 첫 번째였지. 한때는 태멀린의 반지를 끼고 권좌에 앉았다. 한때는 지배의 아웃막대를 소환했지. 그런데 지금 그대의 꼴을 보란 말이다. 딱하게 망가진 한심한 놈 같으니.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대는 봉사자의 전당에서 내게 모욕을 주었다. 파란 디젠의 관문에서 나를 패배시켰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욱 위대해졌다. 그대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죽도록 놔두지는 않겠다. 죽을 때 그대가 하게 될 마지막 생각은 그대의 패배에 대한 완전한 인식, 그 패배의 완전함과 절대성에 관한 인식이 될 것이다. 그것도 내가 그대를 죽게 놔둘 때의 일이겠지만. 대체 일리에나가 왜 오지 않는지 모르겠군. 손님이 왔는데 내가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거친 소리를 해댈 텐데. 그대가 대화를 즐겼으면 좋겠소. 일리에나는 대화를 좋아하니까. 경고하오만.
일리에나가 너무 많은 질문을 던져서 결국 그대가 아는 모든 것을 일리에나에게 알려주게 될 거라오. 엘란모리는 검은 망토를 뒤로 휙 젖히며 두 손을 쫙 펼쳤다.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대의 자매 중 누구도 이 자리에 없다니 안 됐군. 나는 치유마법에 능하지 않은 데다 지금은 다른 힘을 추종하니. 그러나 그대의 자매조차 그대의 정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잠깐뿐일 것이다. 그대가 그녀를 먼저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말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으로도 내 목적은 이룰 수 있지. 그가 갑자기 지은 미소는 잔인해 보였다. 다만 샤이탄의 치유 마법은 그대가 아는 것과 다르리라는 게 걱정이고. 치유되어라, 루스세린. 엘란모린이 두 손을 뻗자 태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빛이 어두워졌다. 루스세린의 몸속에서 고통이 불타올랐다. 그가 빌명을 질렀다. 깊은 곳에서 따오는 그가 막을 수 없는 비명이었다. 불이 그의 골수를 찢었다. 산이 그의 혈관을 타고 솟구쳤다. 루스세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가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머리가 돌에 부딪혀 튕겼다. 루스세린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가려는 듯 킁킁댔고 한 번 맥박이 뛸 때마다 몸속에 새로운 불길이 밀려들었다. 루스세린은 무력하게 발작하고 몸부림쳤다. 두개골이 터져나가기 직전의 순수한 고통만으로 이루어진 구체가 된 것 같았다. 목심 비명이 궁전 전체에 메아리쳤다. 느리게, 너무도 느리게 고통이 잦아들었다. 고통이 빠져나가는 데는 천년이 걸린 것만 같았다. 그 이후에 루스세린은 쉰목으로 공기를 간신히 빨아들이며 약하게 움찔을 거렸다. 다시 천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루스세린은 간신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근육이 해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면서 두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었다. 그의 시선이 금발 여자에게 닿았다. 루스세린에게서 찢겨나온 듯한 비명은 그가 앞서 냈던 모든 소리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질 듯 바닥을 휘청휘청 가로질러 그녀에게 갔다. 여자를 일으켜 품에 안느라 그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끌어내야 했다. 멀거니 바라보는 여자의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의 두 손이 떨렸다. 일리에나, 빛이여, 저를 도우소서. 일리에나. 루스세린이 일리에나를 지키려는데 그녀의 몸 위에 웅크렸다. 그의 흐느낌은 살 목적을 잃은 남자가 목청이 터지도록 내지르는 절규였다. 일리에나, 안 돼, 안 돼. 그녀를 되찾을 수 있다, 동족 살해자여. 위대한 어둠의 군주께서 그녀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대가 그분을 모시기로 하면, 나를 모시기로 한다면. 루스세린은 고개를 들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그 시선에 자기도 모르게 물러났다. 10년이다, 배신자여. 루스세린이 조용히 말했다. 칼을 뽑을 때 나는 듯한 나직한 소리. 그대의 더러운 주인은 10년간 이 세상을 파괴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10년이라고? 이 딱한 멍청이 같으니. 이 전쟁은 10년이 아니라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지속되어 왔다. 그대와 나는 물레가 돌아가는 대로 수천 번에 천 번을 싸웠다. 시간이 저물고 그림자가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테고. 엘란모리는 주먹을 쳐든 채 그렇게 소리치며 말을 맺었다. 이제는 루스세린이 물러날 차례였다. 배신자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자 숨이 턱 막혔다. 그렇게 그림자가 땅에 내렸고 세계는 돌 하나하나까지 찢겼다.
대항은 도망쳤고 산맥은 삼켜졌으며 민족들은 세계의 8구석으로 흩어졌다. 달은 피 같았고 해는 재 같았다. 바다는 끓어올랐고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했다.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났고 기억을 제한 모든 것은 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억은 그림자와 세계의 파괴를 가져온 남자에 대한 기억이었다. 사람들은 그 남자를 드래건이라 불렀다. 알리슨이 타에린 알타, 가모라, 세계의 파괴주, 작자 미상, 제사시대.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듯 그 시절에도 어둠이 땅에 묵직하게 내려앉아 인간의 마음을 짓누르고 푸르른 것은 쓰러지며 희망은 죽어버리는 때가 찾아왔다. 인간들은 창조자를 부르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 하늘의 빛이여, 세상의 빛이여. 예언에 따라 지나간 시절에도 있었으며 다가올 시절에도 있을 약속된 자기 산에서 태어나게 하소서. 아침의 대공이 땅을 향해 노래를 불러 푸르른 것이 자라나고 계곡에서는 새끼 양들이 태어나게 하소서. 새벽의 군주의 팔이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지키도록 하시고 위대한 정의의 칼이 우리를 지키게 하소서. 시간의 바람을 타고 드래곤이 다시 날아오르게 하소서. 카랄 드리아난 테칼라몬, 드래곤의 주기주, 작자 미상, 제4시대. 우리 구독자님들, 휠 오브 타임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한 세계를 통째로 경험하게 하는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방대한 분량 속에서 인물들의 성장과 선택이 차곡차곡 쌓이며 깊은 울림을 남겨주었습니다. 장대한 판타지를 사랑하거나 느리지만 진한 이야기를 찾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보물 같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